답지 보면은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쉬울 거예요. 얘는 주제문을 물어보는 부분이었고 주제를 알고 있으면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여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2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번은 그냥 간단하게 같이 볼 건데 자, 얘 보면은 우리는 스킬이 이상하게 됐네.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tend to discount 하면은 이제 discount가 무시하는 거죠. 자, 우리의 동료의 성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place responsibility, 책임을 둔대. 완전 확고하게 책임을 두는데 그들의 어깨에 이제 책임을 지우는 거지. 실패에 대해서는 걔네들한테 니 때문에 실패했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대요. 뭔가 이제 타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지.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고 실패하는 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그래서 좋은 전략이요. For figuring out which way to bet. 어떤 것에 배트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기를 걸다 보통 이런 뜻이 있죠. 확신하다, 내기를 걸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떤 방식에다가 확신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얘가 뭐 성공을 하냐 아니면 실패를 하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어떤 방식에다가 확신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좋은 전략은요. would be to imagine, 상상해 보는 거래. 여기서 if는 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들어갔겠죠. That outcome, 그 결과가 had happened, 발생한다면 to us, 우리한테 발생한다면 어떤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야 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나라면 어땠을까를 지금 상상해 보면 좋아 라고 얘기를 해준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주제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얘 들어주는 거지. 만약에 경쟁자가 close a big sale이라 그랬어. 여기는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다 라는 뜻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close a big sale이라는 거를 의미를 몰라 그런다면 뒤에 봤을 때 we know about our tendency, 우리의 경향을 알아요. 뭐 하는 경향을 아냐면 to discount their skill, 그들의 스킬을 폄하하는 경향을 안대. 그럼 여기서 discount 하는 경향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close a big sale은 success를 얘기하는 걸까? failure를 얘기하는 걸까? 당연히 그치, 성공이랑 관련된 거겠지. 위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동료의 성공은 디스카운트 할 거고요. 실패했을 경우에 너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지을 거야 라 그랬잖아. 근데 close a big sale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성과를 내다 라는 뜻인데 그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몰랐어. 그치만 밑에 부분에서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디스카운트하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close a big sale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공했다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그냥 close a big sale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만약에 경쟁자가 성공을 했다면 이라고 바꿔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지. 자, 만약에 경쟁자가 성공을 한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무시하는 경향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성공을 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더 뭐 할 수 있어요? 그 공을 세운 것들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고요. 또 did well, 그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That we can learn from, 우리가 배울 점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things를 전부 다 수식해 줄 거예요. 첫 번째는 투부정사로 things를 수식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관계대명사가 수식해 주는 거지. 세 번째는 대관계대명사가 또 things 수식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성공으로 이끈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경쟁자가 성공했어 라고 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내가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서야 보일 수가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봤더니 likewise, 이와 같이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비슷한 얘기가 이어지겠죠. 더 이상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는 거겠지.
됐어요? 그래서 뒤에 사실은 더 읽을 필요가 없고요.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얘기였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지 결국에는.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요. Getting closer to those activities.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객관적인 사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관점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요. 지금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perspective taking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지. 밑에 읽어보면은 by taking someone else's perspective라고 해서 이 perspective taking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전달되어 있지. 그래서 밑에까지 읽었으면 조금 더 답을 쉽게 찾아낼 수는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여유가 있었으면은 뭐 밑에까지 읽어도 상관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1번이 정답이었고 2번 같은 경우는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지.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탈락했어야 되는 거고 3번이요. 요인들.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아니지. 지금 뭐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 4번에요. Taking responsibility.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 리더에 대한 얘기 전혀 아니었죠. 5번에요. The dangerous effect. Perspective taking 키워드는 잘 맞았어. 근데 그거 위험해. 부정적인 얘기 아니었잖아. 오히려 지금 이 글은 perspective taking 좋아요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갔어야지 맞는 거죠. 됐죠? 24번은 3점이었는데요. 사실은 되게 쉬웠어. 얘는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었고요. 늘 얘기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however로 역접이 돼 있어. 그쵸?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요 뒷부분의 얘기가 주제문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 맞아요. 그 다음에 뒤에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뒷부분에 automated 커피가 자동화된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앞부분에 사람이 바리스타 하는 거 그 예술적인 거야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런데 자동화 됐어요 라고 나온 다음에 제일 마지막까지 그 얘기 뭐야 그래? 자동화됐지만 여전히 하이 퀄리티야. 그거 괜찮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읽고 나서 주제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커피, 자동화, 좋아요. 끝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답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1번밖에 답될 게 없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답 찾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 넘기셔서요. 다 집어치우고 31번이요. 뭐 얘기하자면 31, 32, 33은 빈칸 쉬워요. 34번 빈칸 제외하고는 31, 34는 진짜 빈칸 쉬웠던 문제들이고요. 34번도 해석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자, 31번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들 대부분은 assess 평가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어느 정도는 평가를 해요 라고 들어갔고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보고서는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겠지. 일단은 의사결정과 감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겠구나 라고 키워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빈칸할 수 있다면요. incidental이 무슨 뜻이지? incidental. 그치? 우연한, 뭔가 이렇게 부수적인 이런 뜻이에요. 뭔가 우연한 감정의 원천을 빈칸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it is significantly 상당히 덜 가능할 거래요. 상당히 덜 영향을 끼칠 거래요. 협상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덜 끼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덜 영향을 줄 거야 라고 했으니까 영향을 별로 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더니 그 너버트라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 부분은 그 연구 얘기인데 되게 쉽지. 눈으로 쑥쑥 읽어가야 돼. 물어봤어. 써니데이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라이프 satisfaction 만족했어요. 그렇지? 근데 또 다른 애들은 레이니데이 연구를 했더니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뭐 했어요? 굉장히 less life satisfaction 덜 만족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but이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반전 포인트가 있죠. 자, 이 부분 너네가 집중을 했었어야 돼. 그런데 그 연구자가 began the call 시작했어. 그 전화를요. 어떤 무릎으로 시작했더니 by asking by the way 근데 how is the weather down there? 뭐라고 얘기했대요?
거기 날씨는 어때? 라는 물음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더니요. 참가자들이, 어떤 참가자들이 레이니 데이에 있는 그 컨디션에 있던 참가자들이 써니 데이에 있던 참가자들만큼이나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어요. 변환 포인트가 있던 거죠. 레이니 했던 애들은 아까 그냥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less satisfaction 했어요. 그치? 부정적이었어. 근데 지금 뭐가 바뀌었지? 리서처들이 뭔가를 바꿨어. 거기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 시작했더니 그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됐어요?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 지금 변화를 준 거는 이 하나였고요. 이거를 정리를 해줬어. 이 구체적인 걸 밑에서 뭐라고 일반화를 시켜줬어? Acknowledging the bad weather. 뭐라고? 나쁜 날씨를요. 인정하는 것이요. diffused 완화시켰어요. 그 영향력을요. 그들의 평가에 대한 그 영향력을 완화시켰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지금 다 끝났어. 이 How is the weather down there?을 뭐라고 얘기한 거야? 나쁜 날씨를 인정하는 거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뒤에 부분에 diffused its impact on their evaluation 이라고 줬지. 이 얘기 위에 그대로 나와 있었어. 지금 뭐라 그랬지? 영향을 완화시켰어요 라 그랬잖아. 영향을 완화시켰어요. 영향을 덜 줬어요. 위에서 얘기했어요. 어디서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부분에서요.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요. 빈칸한다면요. 그 협상 결정에 영향을 덜 줄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 우리 지난번에도 문제 풀지 않았어? 불가능해요. 불가능성이에요. 라고 해서 연결시켰었잖아. 그치? 같은 부분 반복됐었고 거기 앞에 있는 게 그대로 연결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죠. 똑같은 부분이에요. 여기도. 지금 영향을 완화시켰어요. 영향을 덜 줬어요. 똑같은 거고요.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나쁜 날씨를 인정하는 거예요. 즉, 그 감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렇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1번 문제가 왜 어렵다 그랬어? 인정을 라벨이랑 연결시켜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자, 일단 뭐는 아니야? 인정하는 거. 당연히 이근월은 아니죠. 그치? 또 뭐는 아니에요?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 4번도 아니겠죠. 알겠어요? 인정해야 된대. 인정하는 거니까 바꾸면 안 되겠네. 그치?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체인지도 안 되겠죠. 향상도 뭐야? 있던 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치? 올려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improve도 안 되겠죠. 라벨이 뭐야? 인정하는 거지. 이름 붙이는 거잖아. 나 죄인이야. 이름표 붙여버리는 거. 나 정민서야. 내 이름 인정하는 거지. 이거야. 여기도 지금 뭐야? 오늘 날씨 어때? 라고 오늘은 레이니 데이야. 라고 이름표를 붙여줬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번은 그런 식으로 어렵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어려운 사람은 인정이 라벨이야 라고 가는 게 어려운 사람은 지금 하는 것처럼 2, 3, 4, 5번을 다 지운 다음에 1번으로 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32번이요. 32번은요. 야이씨, 저 새끼가. 자, 32번은요. 약간 상식적인 내용이죠. 지금 제로섬 게임에 대한 얘기 하고 있잖아. 그 얘기만 알고 있으면은 답 찾는 거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자, 지금 뭐 위에서는 뭐가 어쩌고 뭐 경제학자가 정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걸 얘기하고 있잖아. 몇몇 자유경제학자들이요 tend to think interdependence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이 글의 핵심 키워드는 interdependence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상호 의존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오직 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냐면 공동 이득에 대한 관점에서만 생각을 한대. 우리가 서로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얻는 게 있어야지 라고 이 joint gain이라는 이 관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대요. 즉 다시 얘기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줄 거야. positive sum situation, 이 긍정적인 합계 상황이라는 거요. 긍정적인 이득 상황이라는 거. 이게 즉 뭐냐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is better off, 더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즉 interdependence 했으면 우리가 서로 으쌰으쌰 했으면 너도 나도 좋아져야 되는 거고 너도 나도 잘 살아야지 라고 지금 보통은 생각을 한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건 실패하는 거죠. 뭐에 실패하는 거예요? 집중한 데 실패하는 거죠. 그 혜택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라는 거에 집중하는 걸 실패하는 거고요. 또 갈등이라는 거에 집중하는 걸 실패하는 거예요. 약이 될 수 있다는 거. 상대적인 이득의 분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집중하는 걸 실패하는 것이요. 당연히 이렇게 혜택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도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누구는 많이, 누구는 조금 이렇게 분배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걸 실패한다면 그렇게 하는데 실패한 분석가들은요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정치적인 측면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되게 중요한 정치적인 측면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interdependence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joint gain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 interdependence에 뭐도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inequality가 있을 수 있고요. conflict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both sides can gain, 당연히 양쪽은요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재팬과 사우스 코리아 둘 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무역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그 이득을, 무역을 통한 이득이요 어떻게 분배될 건데? 분배 방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비록 일본과 걔네들이 둘 다 이득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재팬이 더 많이 가져가고요. 사우스 코리아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 평등하게 분배가 되지 않은 거지. relative gains가 생긴 거죠. 그치? 일본은 완전 많이 가져가, 한국은 조금 많이 가져가, 이런 식으로요. 자, 아니면은 vice versa, 역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득의 분배가요. 즉, 그 공동 이득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 라는 거는 여기서 다시 얘기해줘. 결국에 뭐래요? 제로섬 시츄에이션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positive sum situation이 아니라 결국에 이거는 제로섬 시츄에이션이고요. 이것도 상식인데 모를까봐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어요. 누구라고? 어느 쪽이 이득을 취하면 다른 쪽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손실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로섬이라 그런다 그랬어? 합이 항상 0이 되니까 누가 플러스 10을 했으면 누군 마이너스 1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항상 그 합은 0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the result, 그 결과는요 대절이에요. There is almost always,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파이가 더 커져요. 비유해 준 거죠. 제로섬 게임 얘기할 때 항상 파이를 얘기해요. 그치? 나눴을 때 누가 이렇게 똑같이 나눠. 그래도 더 많이 가져가는 쪽이 있을 거고요. 얘가 가져가고 나면은 당연히 뭐 늘 이렇게 똑같이 생기진 않으니까 누가 먹고 나면은 빈 공간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얘기를 보통 많이 해주고요. 자, 그래서 더 큰 파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즉 많이 의존을 해요. 이득이 더 커져요. 그래도 사람들은 빈칸일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평등하게 분배할 수 없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제로섬 게임이에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읽은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데요. 근데 왜 갑자기 탈출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싫어해요.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collaborate, 협력에 대한 얘기 전혀 아니었고요. 4번, fight over, 싸워요. Who gets the biggest slice, 뭐 하려고? 더 큰 걸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요. 맞지? 갈등하는 거. 그래서 4번이요. Build a fair system, 공평해요 란 얘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거고요. 알겠어요? 공평이 안 붙어있구나. 33번도 완전 쉬운 거. 왜 쉬울까? 밑에가 다 뭐야? 예를 들어줄게. 다시 말해줄게. 비슷한 실험을 했거든? 그것도 예 들어줄게. 다 부연설명이에요. 알겠어? 주제문은 뭐야? 여기에요. 그리고 이거에서 다시 한번 결론 내주는 거지. 결국에는 주제문 찾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뭐라 그래? 그 신경학자가요. 하프한줄 발견했어요. 대처리하는 걸 발견해냈대. 이 그 신경피질의 와이어링이요. is amazingly 놀랄 만큼 플라스틱하다고. 플라스틱이 무슨 뜻이야? 알면 좋지. 근데 몰라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줬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it can change.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and 그래서 rewire itself. 다시 스스로 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 type. 타입에 따라서요. input 들어오는 그 타입에 따라서요. flowing into it. 거기에 들어오는 그 인풋의 타입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요. 다시 엮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지금 네오코텍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오코텍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대해서 플라스틱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형수술 뭐라 그래? 플라스틱 서저리라 그러잖아. 왜? 진짜요? 어. 처음 알았어요. 왜? 플라스틱 넣어가지고 플라스틱 서저리라 그래? 아니지. 왜? 뭐 하는 거야? 새롭게 바꿔주는 거지. 플라스틱 하면은 변형시킬 수 있는 가속성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렵게는 가소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간단하게는 변형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야. 니오코텍스의 플라스틱한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친절하게까지 설명해줬잖아. 뭐 할 수 있다고? 체인지 할 수 있는 거, rewire itself, 다시 엮을 수 있는 거, 뭐에 따라서 거기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as the remator 그거에 대한 뭐 실험도 했고 뭐 그런 거 했겠지. 그러니까 쥐가 성숙해 가면서요. The transplanted tissue 뭐가 거기에 이식한 조직이요. processes 뭐 했대? 처리했어요. 터치를 처리했대요. Rather than vision 뭐보다는 시각보다는 터치를 처리했대요. 그럼 위에 걸 이해했으면 이제 알 수 있겠지. 원래는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뭘 갖다 집어넣겠어? 터치를 이식을 했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시각을 담당하던 데에서 이제는 터치를 처리하는 걸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굳이 위에 걸 읽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끝났어? 그럼 빈칸에 제일 마지막 결론 내주는 부분. 그럼 뭐 한다고? 네오콜텍스는 가소성이 있어요 라는 말로 끝날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뭐? 5번이요. 세포는 were not born, 태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태어나지 않아요? 특화돼서 태어나지 않아요. 비전이나 터치나 히어링을 하도록 특화돼서 태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겠죠. 됐어요. 사실은 되게 쉽게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34번이요. 자, 34번은 그 cultural citizenship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전통적인 시티즌십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줘.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민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시민은 divorce, 분리시켜요. 시민의 개념에서 뭘 떼어냈어요? 소비자라는 개념을 떼어냈대요. 전통적으로 시민이라고 했을 때는 소비자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래서 그 시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뭐만 가지고 있었어? 정치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먼저 전통적인 시민의 의미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근데 이제 다른 얘기 해줄 거야. 터비 밀러라는 사람이 다른 정의를 내줬어. 문화적 시티즌십이라고 해서 다른 정의를 얘가 내줬는데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그 사회과학자인 터미 밀러라는 사람이 결론을 내줬어.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 상품 그 자체가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전통적인 시민에서는 소비자라는 개념이 빠져 있었어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뭔가 그 소비자라는 개념이랑 연관을 시켜준 사람이었겠죠. 자,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그 자체가요 have become central, 중심이 됐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문화시민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요. 문화시민이라는 걸 구성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상품이 핵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with 목적어 ing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부대 상황이죠. 분사, 구문 같은 거. 그래서 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좋은 취향이 기능을 하면서요. 좋은 취향이 어떤 기능을 했냐? arbiter이라고 하면은 권력자의 역할을 했대요. 어떤 역할을 했대요?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문화적, 정치적, 그 다음 경제적인 소속을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 그 결정권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면서 취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거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문화시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품과 취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터미 밀러가 정의하기를 문화시민이라는 거에는 뭔가 이렇게 소비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나 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화시민이라는 건 moves, 이동했어. 전형적이고 추상적인 평등이란 개념을 뛰어넘어서요. 성취했는데요. 인정을 성취했고요. and 그 다음에 empowerment 하면 권력을 부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권력 부여를 성취해냈대요. 누구한테? 인간한테, 인구 어떤 부류한테 권력을 부여하는 걸 성취해냈대요. 다르다고 인식되는 인간 부류한테 어떤 권력을 부여해주기도 했고요. 뭔가 인정을 성취해내기도 했대요. 뭐 조금 다른 개념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요. 점점 다문화적이 되는 그 나라에서, 세계에서 질문이 누가 소속됐어? 그리고 누가 소속되지 않았어? 라는 거. 즉, 소속됐어, 소속되지 않았어 라는 건 누가 시민이야? 를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문화 시민의 여부를 물어보는 부분을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 소속됐어, 소속되지 않았어? 즉, 시민의 여부를 물어보는 그 질문은요. is built on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 복잡한 연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랑 뭐?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 그 다음 사회적 관계, 문화적인 관습 이런 것들의 어떤 복잡한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대요. 즉 다시 얘기해서 문화적 시민이냐 시민이지 않냐 이 시민 여부는 뭐에서부터 오는 거래?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것은 to ignore, 무시하는 거래요. 뭘 무시하는 거냐? 그 의식화된 관습을 무시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관습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구성하는 거. 우리의 일상적인 그 소속 행위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관습을 무시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얘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관습이라 그랬잖아. 이 관습 얘기 어디 나왔어? 앞에 나왔죠. 그치?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이 관습으로부터 뭐가 결정되는 거래? 얘가 문화적 시민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라 그랬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이 관습을 문화적 시민을 결정해주는 관습을 무시한다 라는 것은 결국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적 시민이라는 것을 무시한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문화에 소속되냐 소속되지 않냐는 이러한 복잡한 관습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만들어진 관습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빈칸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 관습을 무시하는 거는 문화적 시민이라는 것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정답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1번이 일단 안 되는 거. 당연히 빈칸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돼? 가장 핵심적인 거. 문화적 시민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문화적까지는 괜찮은데 상품이 지역적이에요. 이런 얘기가 들어갔죠. 우리는 지금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문화적 시민과 문화적 상품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탈락인 거고요. 자, 2번이요. emphasize, 강조하는 거예요. 시민을 오직 뭐라고 강조하는 거야? 재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재정적이냐 재정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었죠. 지금 재정과 관련된 얘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번 탈락이고요. 자, 3번 정의하는 거래. 문화적 시민을 innate difference, 타고난 차이점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뭐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관습으로부터 시민이 결정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그 관습이 없다는 건 문화적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갔어야 됐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라면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가 됐어야 되는 거지. 근데 얘네가 문화적 시민을 정의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고요. 선천적으로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innate라고 할 만한 애가 없었지. 그 다음에 문화랑 innate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완전 어울리지 않는 단어야.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discourage people, 사람들을 낙담시켰어. 뭘로부터 낙담시켰냐? 그들의 문화적 시민을 embrace가 무슨 뜻이지? 그치. 수용하다, 포용하다 이런 뜻이죠. 그들의 문화적 시민을 포용하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낙담시켰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문화적 시민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지 그 사람들을 가져가냐 가져가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embracing 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죠. 뭐 하는 것이? remove, 없애는 것이요. The issue of culture and conception for students. 시민이라는 그 단어에서 문화와 소비라는 문제를 없애는 것은요. 그 관습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요. 문화적 시민의 핵심이 뭐였어? 뭐랑 연결시키는 거? 상품, 소유, 취향 이런 게 들어간 게 문화적 시민이었잖아. 전통적인 거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습을 무시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얘만 가지고 있던
문화, 소비 이 특징을 없애버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핵심은 문화적 시민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화적 시민의 제일 첫 번째 여기서 컨슈머가 해당되지 않아. 근데 문화적 시민은 커머디티랑 관련이 있어 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34번이 빈칸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었고요. 자, 36번이요. 너네 한 번만 더 사부작거리면 쫓아낼 거야. 네? 자, 36번에 주어진 문장 먼저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도시들은요. less dense, 덜 조밀해요. 오래된 도시보다는 덜 조밀하고요.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말하면 걔네들은 어때요? horizontal이라고 하면은 수평적인 거지. 수직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이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일단 핵심은 New City에 대한 얘기야. 자, New City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New City는 less dense하고 horizontal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해석도 해석이지만 지금 A, B, C 보면은 그 연결고리들이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어. A번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 뭐가 있어요? A? 그치? 얘가 일단 주어진 문장 다음에 바로 올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These favorite cities 이것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랑은 거리가 멀다. 일단 이게 됐어야겠지. 이 선호하는 도시들은 이라고 되려고 하는데 지금 주어진 문장에 좋아해요 이런 얘기가 없잖아. 그쵸? 자, 그리고 A는 일단 읽을 거예요. 봤더니 이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래? 너가 상상할 수 있어. 스키 타요, 카약해요, 축구해요, 뭐 하이킹해요 등등등 이런 얘기들 나와 있잖아. 그치? 이런 도시들에 대한 얘기가 일단 나와 있는 게 A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 B요. 자, B는 지금 주목할 만한 exception이라고 나와 있고요. 예외에 대한 얘기죠.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로스앤젤레스거든. 근데 로스앤젤레스가 예외야. 근데 어떤 예외냐? 이 예외가 horizontal이래요. 근데 horizontal 하면서 extremely dense 하대요. 됐어요? 그럼 이 얘기는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이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서 주어진 글 다음에 B로 갈 수 있어를 물어보면 갈 수는 있어요. 왜? 예외라고 했잖아. 그럼 주어진 글이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주어진 글에서는 뭐라 그랬지? New City의 특징이 뭐였어요? less dense하고 horizontal 한 거였지. 근데 여기서 예외라고 했던 로스앤젤레스의 특징은 뭐였어? horizontal해. 근데 dense해. 그치? 그럼 주어진 글에서 얘기한 거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 다른 예외가 있다? LA 같은 거? 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괜찮아. 예외라는 말로 주어진 글 다음에 B로 가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는 가능성은 열어둘 수는 있어. 근데 일단은 읽어보고요. 뒤에 보니까 이제 어떤 게 나와 있지? 얘에서 찾을 수 있는 연결골이 있었어. 어떤 부분이요? B를 일단 읽었어야지. 읽었더니 뭐라 그래? 그 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The proximity of recreation areas 라 그랬잖아. 접근성이요. 오락적인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또 다른 특징은요. 새로운 도시의 또 다른 특징은요. 오락적인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변, 강, 산, 데저트. 기억나는 게 있어야지. 어떤 거? A에서 읽은 These favorite cities요. 얘 뭐라 그랬는데? 카약 할 거예요. 하이킹 할 거예요. 스키 탈 거예요. 라 그랬잖아요. 됐어? 이게 기억이 났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B 다음에 A로 가겠구나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C를 봤더니 뭐가 있어요? this form이 있어요. A와 B 중에서 this form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거 없었어. 이 지문에서 this form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끝을 this form으로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A 다음에 C가 올 거야. B 다음에 C가 올 거야. 이렇게 할 거면 이 끝에 있는 L을 형태로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horizontal hair, vertical hair 주어진 문장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받아올 수 있는 거는 C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고 그럼 C, B, A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A, B 다 읽어주고 C의 this form 읽고 끝 이렇게 됐어야지 이렇게 문제하고 끝났어야 되는 지문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았어. 얘네가 누구야? 듬북이? 뜸북이? 뜸북이. 뜸북이. 자, Ray family 뜸북이에 대한 얘기죠. 걔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대한 건데 얘네들은 disperse 하는 경향이 있대요. disperse가 뭐 하는 거지? 뭐더라? disperse. 분산. 그렇지. 분산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퍼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퍼지는 경향이 있대. 자,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굉장히 광범위한 거리를 날아가고요. Search for new land to colonize. 이렇게 모여 살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 날아간대요. 그리고 걔네들의 어떤 구성원 중에 banded rail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have flown away out across Pacific도 굉장히 멀리 날아가. 근데 그 다음에 또 집단을 이루고 살아요. 굉장히 거리가 먼 고립된 섬에 이렇게 멀리 집단을 이루고 산대요. 됐어요? 그래서 일단 걔네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네들 특징은 disperse 하면서도 colonize 집단을 이루고 살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A요. A에 그리고 이것이 what happened to the Wake Island Rail 여기서 발생한 일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날개가 약해졌고요. 작아졌어요. 색이 옅어졌고요. 점이 없어졌어요. 라 그랬죠. 뭔가 굉장히 약해진 신체적인 특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랑 A로 가기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지. 모여 살아. 멀리 가. 근데 갑자기 날개가 약해졌어? 근데 멀리 날아가려면 날개가 강해져야겠지. 그래서 A로 가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B로 갔더니 once there 일단 거기에서 라 그랬는데 여기서 연결고리는 there이겠지. 거기에서 라고 했는데 주어진 문제랑 연결되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거기가 어딘데? 아일랜드라고 했잖아. 그 섬에서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서요. these world 얘네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요. 그 다음에 evolve steadily 꾸준히 진화를 하고요. where pickings are easy 그래서 뭔가를 먹이 찾는 것도 쉬워요. 그런 곳에서 they develop features 특징들을 발달시키는데요. 걔네들이 생존하는 걸 조금 더 편하게끔 도와주는 특징들을 발달을 시키고요. 그래서 또한 lose those 이것들을 즉 여기서 those가 의미하는 건 특징이겠죠. 특징들을 잃기도 한대요. 어떤 특징들을? They no longer require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특징들을 잃기도 해요. 라 그랬죠. B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특징을 잃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갔죠. B 다음에 A로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어졌어 라고 가는 거 괜찮잖아. 근데 C에서 이제 뭐라 그래? C 살짝 보니까 비행 능력을 잃었어요.
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안 도망가도 되거든. 까지만 볼게요. 됐어요? 그럼 이제 B가 첫 번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그쵸? 그럼 이제 문제는 B, A, C냐, B, C, A냐 요 순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만 찾으면 돼. 원인과 결과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C는 뭐라 그랬어? 적이 없어서 도망을 안 가도 돼요. 그쵸? 그래서 날개가 없어졌어요. 구요. A가 먼저 오게 되면은 날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적이 없고요. 그래서 도망을 안 가도 되게 됐어요. 뭐가 맞겠어요? 위에 거 아래 거? 당근이 위에 거지. 날개가 먼저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초기도 많아지겠지. 왜 도망갈 일이 없겠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먼저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항상 꼬리 잡으세요 라고 했잖아. 너무너무 눈에 띌 건데요. lose those 잃었어요. 그 능력을 잃었어요 라고 너네한테 연결시켜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갔어야지 맞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8, 39를 할 건데요. 38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되게 쉬운 거거든. 항상 얘기하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니까 정답이 5번이었지. 근데 5번까지 읽은 흔적을 보니까 5번까지 안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아이고 자랑이시네요. 자, 38번에 일단 주어진 문장은 however이야. 그치? 그럼 일단 앞뒷 문장에 연결고리가 있어야겠어. 역접이 됐었어야 돼요. 언어랑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구조라는 건 사실은 virtual이 무슨 뜻이야? virtual? 가상의. 얘가 가상의 라는 뜻이죠. 얘가 가상이에요. 뭐라는 점에서 가상이야? They do not exist 존재하지 않아요. as 뭐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things, 것, 사물이나 신현진 entity가 무슨 뜻이지? 실체라는 뜻이죠. 누군가가 찾을 수 있는 사물이나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걔네들은 가상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앞문장에서는 얘네들이 이 문장이 들어가기 전에는 가상이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일단 왔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문장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가상이에요 이런 얘기가 들어갔어야지 맞는 거죠. 근데 이 앞부분에서 가상이 아니에요 라는 그 포인트를 찾기가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해석할 때 너네가 일단은 어렵다고 느꼈을 게 크고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문장 들어가고 나서 그 뒷부분이 너무너무 쉬운 부분이었어. 일단 가상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일단 설명을 해주면 제일 첫 번째부터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칙적이고요. 안정적이에요. 안전하고요. 예측 가능하고요. 조직적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뭐 1번 뒤에서도 마찬가지야. 조직이에요. 패턴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번 뒤에서도요. constraining 제한하고 있고요.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딱 확실해요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구조라는 건 확실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가상이랑 반대되는 개념이야 라는 걸 찾았어야 되는 거고요. 3번까지 아니에요 라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는 for example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어. 그 다음에 4번도 아닌 부분은 for example에서 클래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 4번 뒤까지 뭐가 이어져요? 클래스에 대한 얘기가 너무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랐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가상이에요. 왜 가상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고요. 5번 뒤에 뭐가 있어요?
오히려 맨날 얘기하지. 대신에 오히려 가 들어가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부정어. 부정어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앞에 부정어 있어요? 없어요. 5번 앞에 없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에 있어요. 오히려 뭐예요? 존재해요. 어디 존재해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해요. 라고요. 됐어요. 너무너무 쉬웠어요. 얘만 보면. 어, 39번은 조금 어려워요. 39번은 어려웠는데요. 왜 어렵냐면 힌트가 별로 없어요. 이 힌트가 지시사, 연결사 이런 힌트는 별로 없고요. 보면 알겠지만 의미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동사로 힌트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해야 돼. 동사 하나 몰라요? 그러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39번이 어렵고 문장 3인 문장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몇몇 학생들이 협상을 할 때 몇몇 학생들은요, protest 뭐 하는 거지? 항의해. 대절하고 항의한대요. 우리는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항의를 한대요. 그들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요. 차이를 해결하도록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항의를 할 거래요. 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보면 알겠지만 주어진 문장에 지금 힌트로 볼 만한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 협상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협상 과정은 보통 초점을 두고요. 뭐에 초점을 두냐? 주로 그 당사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대요. 실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초점을 둬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또한 뭐하냐? 그 사회적 맥락을 고립시켜요. 또는 그 사회적 맥락을 조금만 알게 해요. 라 그랬어. 첫 번째 문장 1번에 들어갈 수는 없죠. 왜? 서치 코스로 잘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1번을 일단 없앴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만 일단 파악하면 지금 뭐라 그랬어? 협상 과정에 대한 얘기할 건데요. 협상 과정에서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춘대? 협상하고 있는 사람한테요.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니까 뭐 할 거래? 그 배경 같은 거, 사회적 맥락 같은 거는 아예 고립시켜 버리거나 알려주더라도 그래 이거 조금만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래요? 근데 협상가들은요, 반드시 협상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장려 받아야 돼요. 뭐하다로?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요. And think more broadly, 좀 더 넓게 봐야 된대요. 뭐에 대해서?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조금만 알려줘. 근데 넓게 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번에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갈등이에요.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리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 지금은 협상 과정에서 사회적 맥락을 다루냐 다루지 않냐에 대한 얘기까지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깨트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자, 3번 뒤에 보니까 to this and 결국에 이게 유용해요. 자, 뭐가 유용하냐? 어떻게 더 큰 사회적인 갈등이나 사회적인 문제가요. 협상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유용해요. 라고 들어갔고요. 3번에도 X를 치셨어야 되고요. 얘부터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왜요? 방금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죠. 갈등 얘기가 어디서부터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부터요. 지금까지는 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얘기만 할 거야? 이 협상에서 사회적 맥락이 들어가 안 들어가? 이 얘기 다뤄줘야 돼 안 다뤄줘야 돼? 에 대한 얘기만 했다면 지금 3번 뒷 문장부터 결국에
사회적 맥락에서 이러한 갈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해 주면서 얘가 지금 갈등의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 갈등이란 단어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부터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여기가 찢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4번에 확실하게 들어갔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왜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넓게 볼 필요가 있어? 더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영향을 줄 거니까 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4번 뒤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would counter 할 거다. 대절이라는 것이요. 갈등과 dispute 하면은 반박이란 뜻이죠. 반박이요. 또는 단순한 문제요. 단순한 문제는요. can be quite small. 그 갈등과 단순한 문제 사이의 차이는요. 되게 작아 라고 counter 할 거야 라 그랬어. 일단 갑자기 갈등과 문제의 차이점을 얘기한 것도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 라고 할 만한데 카운터가 무슨 뜻이에요? 태연아. 응? 카운터? 그치? 대응한대요. 무슨 뜻이야? 반박하다의 뜻이에요.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어? 4번 앞에서? 결국에 그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가 협상 과정에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유용해요. 라고 해놓고 갈등과 문제가 차이점이 작아요. 라고 우리는 반박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라고 지금 흐름이 끊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4번에 들어가야지. 아니 갈등을 다루긴 뭘 갈등을 다뤄. 우리는 지금 갈등을 다루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잖아 라고 학생들이 저항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럼 이렇게 반박할 수 있지. 갈등과 문제는 한 끗 차이란다. 이렇게 우리는 반박해 줄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는 지금 왜 갑자기 차이점이란 얘기가 나와?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이외 그 다음에 왜 갑자기 반박한다는 얘기가 나와? 라고 해서 이 동사에 대한 이해 이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봤던 뭐 아까처럼 rather 연결사 그 다음에 this, 더, 지시사 이런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연결사 문제였어요. 삽입 문제였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